안녕하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니고 간만에 돌아온 구독자 상담 시간. 방구석 오은영 박사 하지만 전문 대졸 야매 박사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만히 있는 구독자들 한번 뚜까 패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답을 해주고 싶은 사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더러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내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청소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넘어서 정서적, 신체적 괴롭힘, 폭행, 갈취 이렇게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가해자들이 가족일 경우 그 폐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벗어나기도 힘들고요. 물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살면은 기분 상할 일도 있고 좀 내가 양보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 행복을 갉아먹는다. 죽고 싶다. 여기서 진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랬을 때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가끔은 자기 필요한 만큼 주위 인간들 이용해 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면은 털어버리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자기는 뭐 손절했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거는 익절이에요. 익절이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아니 그거는 네가 가해자고 네가 범인이잖아. 제가 말하는 손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구질구질한 인생 나도 한 번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하고 또 당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게 손절이라 이겁니다. 이걸 마음 먹는 것도 실행에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실행을 한 후에도 힘들어. 아니 피해자는 난데 내가 가족들 안 보고 산다 하면은 어정쩡한 주위 일가 친척 친구 뭐 지인 나부랭이들이 독한 년 못된 년 모진 년 이렇게 욕을 하죠. 사람 껍데기를 쓴 짐승년 이렇게 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위해주는 척하면서 너 이런 날은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어쩌고 저쩌고 가족하고 만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떠보는 년들 개극형. 나한테도 몇 차례 그렇게 오는데 나 걱정해주지 말고 이럴 시간에 님 부모님한테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하기, 카톡으로 하트 찍어서 보내기. 아무튼 이렇게 함부로 아가리 싸부리는 연놈들도 모조리 손절 대상. 문제는 절연당한 상대방이 호시탐탐 접근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끊어냈는데 여기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내가 호구 덕분에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지금 굶게 생겼네? 호구의 무상급식이 끊겼을 때 그때 이제 필사적으로 다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게 필요해서요.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사연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곧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실제로 손절한 후에 앞으로 안 보고 살기로 결정한 후에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말로만 손절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알파카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해봤지만 결국 친정 가족을 손절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다시 마음 약한 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는 제 아이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있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제발 연락이 와도 받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해도 남편은 차마 그게 안 된답니다. 한동안 다시 행복을 꿈꿨는데 또다시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살아있는 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세요.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린답니다. 상대방이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철벽을 쳐야 돼요. 왜냐면은 그나마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딸이 싫다잖아. 싫다고 말하면 대충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가끔은 문자를 보내는데 굳이 집까지 찾아오진 않거든요. 물론 집에 찾아오면은 그 감당할 것들이 힘들어서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함부로 제 집에 찾아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집적거리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손절당한 가족분들이 뭔가 아쉬운 게 많으시네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면대면한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린 자녀한테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근데 그걸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매였어요?
나는 딸이고 대충 키워줬고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아들은 또 아들 하면서 그렇게 컸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딸을 찾는다고 맨날 밥솥이 망가졌다 냉장고가 시원찮다 오늘 병원 가야 된다 이러면서 굳이 아들한테 연락해도 되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도 되는데 딸한테 사위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들 돈은 소중하고 사위 돈은 남의 돈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잘 해야겠죠. 근데 이 와중에 눈치 없는 남의 표는 좋다고 연락받고 내가 손자라고 한동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과거가 반복될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다.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 남편분에게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미혼하거나 어쨌든 장인어른 장모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일단은 사위 노릇을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게 있는데 어쩌면은 남편분이 부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아니 세상 천지에 혈육을 손절을 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고운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이 구질구질하고 징글징글한 이 사연들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대신 나는 잘 컸으니까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왜 저러지? 아빠한테 왜 저러지? 왜 형제자매를 벌레 보듯이 하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입 밖으로 내뱉기도 하죠. 이제 부모님 연로하신데 좋게 지내야지. 돌아가시면 너만 후회한다. 어쩌고 저쩌고 고정 레파토리 있잖아요. 물론 남편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최소한 내가 싫어하는 짓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무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계속 연락하고 그랬을까요? 동네 돌아다니는 미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힘이 약한 어린애나 만만한 젊은 여자들, 응? 이런 사람한테만 시비를 걸어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덩치 크고 무서운 털보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막 지랄하는 애들 못 봤거든요? 뭐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잘해. 하던 지랄도 안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감히 못하도록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원래 얌전하고 조용조용하고 되게 순한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물론 이거를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따라하시면은 가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어느 날 둘러보니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저만의 방법 알아먹게 하는 방법 1번 좋게 여러 번 말한다. 2번 강하게 말한다. 3번 물리력을 행사한다. 4번 그래도 내 말을 말같이 안 들으면 손절.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난 부인이 싫다잖아. 이렇게 몸소리 치도록 싫다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니면은 싫다는 거를 너무 약하게 표출을 했나?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거라잖아요. 왜 하냐고. 왜 내가 평소에 살면서 바란 적이 없어요. 나 이렇게 해줘. 왜 안 해줘?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이거 열이 오르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걸 꼭 하더라고. 그래서 욕을 처먹는 것이죠. 1번 좋게 여러 번 말한다. 이것도 어차피 소용없어요. 좋게 말해도 안 듣고 내가 머리 꼭지가 돌았을 때 역공을 하기 위해서 명분용으로 하는 겁니다. 나 아까 좋게 말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 강하게 말한다. 계속 나불나불거리면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짐 싸라. 헤어지자. 너랑 끝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집구석에 휘발유를 뿌려버리겠다. 기타 등등의 스킬이 있겠고요. 여기까지 듣고 또 이러겠지? 왜 이렇게 입이 험하고 독하냐 할 텐데 그럼 애초에 좋은 말로 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한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화를 낸 사람이 잘못일까? 화를 나게 한 사람이 잘못일까?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딱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기 잘못을 쏙 빼놓고 화를 내는 상대방의 인성 논란 운운하면서 인성이 글러먹었다느니 이런 거 내가 자주 당해봐서 아는데요. 애초에 열받을 말을 안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자기만 착한 사람 되겠다고 이게 나를 부통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한 대로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면서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냐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하여 아무튼 3번 물리력 행사. 제일 가벼운 것은 팝상을 얻는다. 내가 분명히 연락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랬는데 효과가 없으므로 핸드폰도 부신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인간은 짐승입니다. 좋은 말로 백날 성대 결절 올 때까지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고요. 일단 밥상부터 없고 지랄 난리 연병 브루스를 치고 경찰까지 불러야지 겨우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나도 이러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여줘가면서 싫다고 하는데 그럼 상대방이 좀 알아들으면 안 됩니까? 굳이 자기만 착한 사람 되겠다고. 이런 사람은 4번 안 보고 살아야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가족을 손절한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분명히 충분히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계속 선을 넘고 괴롭히니까 그리고 또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이러니까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행복하고 싶으면은 자기의 의견을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됩니다.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말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친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까요? 연락받고?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겨우 얻은 행복이라 이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쪼는 거. 그래봤자 상대방은 힘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형제자매가 괴롭혀도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반대일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뭐 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전화 몇 통 받았다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 필요는 없어요. 왜 떨어? 남편은 본인 선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전화번호 차단해, 지워.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 자체가 조금씩 여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살아보고 느낀 점은 행복도 쟁취를 하는 겁니다. 행복한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여정이 좋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은 더 불행해지더라. 저도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예쁘게 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옳은 건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나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고 인생 짓밟고 여기서 나의 잘못은 그거예요.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 내 자원을 뽑아먹도록 수수방관하는 거. 스스로 호구를 자처하는 거. 이게 본인 스스로는 착함을 명분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나를 이용해 먹는 상대방도 그래요. 너는 착하니까 드립치면서 가스라이팅시죠. 근데 지금 제가 남의 거를 뺏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것을 지키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되고 내가 좀 차가울 수도 있지만 모질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독하고 모질게 굴어야지 내 행복을 내가 찾아 먹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진흙탕에 굴러야지 조개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조개를 먹으려면은 흙탕물은 튀어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